자, 안녕하세요. 전국의 요리사를 꿈꾸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식조리교사 최정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12차식 양식조리 식재료위생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그 전에 앞서서 주방위생관리와 개인위생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으니까 오늘은 식재료를 어떻게 검수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표기하고 보관해야 되는지 가볍게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식품 표시 및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검수 및 입고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검수 장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챕터는 첫 번째 총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품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위생적인 식품 보관 방법, 세 번째는 검수 검사 방법, 네 번째는 입고 관리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검수 장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품 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식품 표시란 무엇이냐? 식품의 제조년일 또는 유통기한 또는 식품 원산지 같은 걸 표시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업장에서 식품을 받았을 때 검수가 끝난 식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쓰는지만 잘 체크해서 라벨을 표책해서 선입선출법을 반드시 지키면서 창고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뭐뭐년, 몇몇 월, 몇몇 일까지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2002년 1월 1일까지 표기할 수도 있고요. 02년 1월 2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식품 제조일을 표시해야 되는데요. 제조일로부터 몇 일까지라는 그런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는 제조일로부터 몇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몇 년까지 표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 주는데요. 도시락은 유통기한이 금방 지나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또는 몇 일, 몇 시까지로 간단하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조건의 경우 표시인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요즘에 직접 사람이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동화 설비를 사용해서 입력을 할 시에는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사용 및 보관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즉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에 필요한 식품의 경우는 반드시 유통기한 밑에다가 꼭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 유지 및 필요시 온도까지 해야 돼요. 이거는 몇 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또는 몇 도씨 이상에서 운반을 해야 된다 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통 과정에서 안전하게 운반이 되고요. 고객이 받았을 때 또는 우리가 받았을 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을 표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게 먼저 썩으면 다 같이 전염돼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표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요. 항상 식품을 청결하고 식자재 관리는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생적인 식품 보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총 8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 야채류, 냉동식품류, 그리고 냉장식품류, 과일, 건어물, 양념, 소스, 캔류를 가볍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총 8가지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채류는 반드시 선입선출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야채를 쓰고 남은 식재료는 랩이나 위생팩을 이용해서 반드시 포장해 주시고, 만약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하면 신문지를 한번 덮어서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밀봉을 하여서 적정한 온도나 상온에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할 때 한 번에 다 쓰시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겠죠? 두 번째, 냉동식품류는 냉동 보관이 당연히 원칙이고요. 녹인 것은 다시 얼려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동된 것은, 녹인 것은 다시 얼렸을 경우 미생물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냉동식품도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유통기한이 냉동식품이라고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세 번째, 냉장식품류는 유통기한에 주의하고 일정 온도에서 보관하시며 개봉한 식품은 당일 소비하고
사용 후 따로 보관해야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나 랩이나 위생팩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일류 같은 경우는 각 과일마다 따로 그 보관 방법을 분류해서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바나나 위에 레몬이 올라가거나 또는 바나나 위에 메론 같은 게 올라가면 바나나가 상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종류에 맞게끔 각각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어물류는 냉동 보관이 원칙이고요. 메뉴별 사용량에 따라서 위생팩으로 개별적으로 포장해놔야 한번 뜯었을 때 다 사용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생적이고 편리하겠죠.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즉 건어물은 메뉴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위생팩의 그람 수대로 따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념류는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습기나 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뚜껑을 반드시 꽉 잘 덮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적당량을 덜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물이 묻은 용기에는 보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소스류는 적정 재고량을 보유하고 유통기한을 수시로 확인해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사용하기 편하도록 플라스틱 용기에 적정량의 소스를 담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덟 번째, 캔류는 개봉한 캔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밀폐 용기의 보관 시에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해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보관 방법입니다. 이렇게 총 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항상 선입선출을 하시고 보관 장소는 청결하게 관리를 하시며 규칙은 철저하게 그리고 또 청결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검수 및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검수 방법은 식자재의 품질, 선도, 위생 상태, 수량 등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해서 빠르게 검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올바릅니다. 그리고 검수가 끝나면 식사재 창고로 즉시 이동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수 시 준수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도착한 식자재는 즉시 검수하여야 합니다. 이게 오래 걸릴수록 식자재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빠른 검수를 통해서 보관 장소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포장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검수를 하는데 포장이 미리 뜯겨져 있거나 풀어져 있으면 그 제품은 따로 빼서 반품을 하시고 교환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시고요. 세 번째, 냉동식품, 냉장식품, 채소류, 공산품의 순서로 검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민감한 것부터 변화가 쉬운 것부터 검수를 해야 식자재가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육류, 어류, 알류 등의 식품은 냉장 및 냉동 상태로 운송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선도가 똑바른 건지, 상한 냄새가 나는지, 운반차의 온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들어왔을 때 최상의 상태로 들어와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청결한 장소에서 외포장지를 제거한 후 검수를 하고 조리장과 사용 장소를 물색한 후에 바로 반입을 해야 하죠. 여섯 번째, 라벨은 들어왔을 때 그 라벨은 버리지 않고 모두 다 보관해서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하는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항상 보관을 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했는데 나중에 달랐던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온 건지 어떤 사람이 한 건지 모두 다 찾아야 하기 때문에 라벨지는 항상 보관을 해두시고 검사를 맡을 때도 라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재료를 다 사용하기 전까지는요. 자, 그 다음에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을 해야겠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제품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자, 검수 규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검수 방법을 잘 지켜주시고 검수 기록지를 이용하시고 항상 깨끗한 장소에서 검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식자재의 입고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식자재는 차량 관리, 그리고 또 이제 검수하는 방법, 주사항 체크하는 방법 총 3가지를 한 번씩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적정한 온도에 의한 배송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 및 운전자의 복장이 청결한지, 온도는 제대로 됐지만 안에 성에가 많이 껴있거나 많이 더러운 상태라면은 식품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와 이제 배송자의 청결 상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검수를 하겠죠. 식자재가 들어왔을 때 입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검수는 올바른 식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 전에 봤던 검수 방법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외관, 냄새,
규격,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고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을 항상 체크하면서 검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부적합품 발생 시에는 별도의 장소에 구분해서 보관한 뒤에 반품, 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자재는 바닥에 보관하지 않고 검수대를 사용해야겠죠. 기껏 식자재가 왔는데 더러운 바닥에서 검수를 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수대를 구비하고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또 구비대도 보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검수를 할 때 딱히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즉 식자재 입고 관리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 또 차량 관리는 철저하게 검사하시고 빠른 검수를 하시고 주의사항 체크를 하시면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검수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 건데요. 검수대부터 시작해서 총 6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검수대는 식자재는 바닥에서 검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는데 약 60cm 정도의 검수대가 가장 올바른 검수대입니다.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60cm 이상의 검수대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명은 540룩스 이상의 충분한 조도를 갖춰야 합니다. 조명이 어두우면 보일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밝은 조명에 검수장이 있어야 딱 필요한 제품이 올바르게 왔는지 상한 부분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울은 이제 업장마다 주문하는 양이 다르고 그 선도라든지 키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업종에 필요한 정확한 저울을 사서 그걸로 검사를 하는 게 좋은데요. 매년 몇 개월마다 이제 검사를 해서 최소 1년마다 주기적으로 검 교정을 해서 이게 올바른 무게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표를 작성해서 부착하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울을 가지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무게를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올바르게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온도계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운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온도계를 구비해야 됩니다. 들어온 고기가 제대로 얼려 있는지 그 냉동 온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계 구비도 꼭 필요하고요. 선반 같은 경우는 입고 물품을 검수하는 동안 올려놓을 재료들, 그러니까 검수대 말고 그 외에 다른 검수를 기다리고 있는 제품을 올려놓을 선반을 따로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운반 카트는 검수가 끝난 거를 바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하셔가지고 청결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수대, 저울, 조명, 선반, 카트 반드시 구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식자재를 어떻게 검수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입고하고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검수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주방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식자재 위생관리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리사가 되든 또는 요리사가 되지 않든 항상 식자재는 깨끗이, 개인위생은 청결하게, 그리고 주방위생은 깔끔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